이제 우리 최브르 최성룡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봄을 상징하는 동식물 얘기해 주셨는데요.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이번 주말에 날이 막 빠르게 풀리다가. 네. 그럼 이럴 때 꽃이나 동물들은 괜찮나요? 막 피려고 하거나 나왔다가. 잘 견뎌내야겠죠? 이 정도 시련은 겪어내야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아하, 앞으로 더욱. 아니 근데 그 예전부터 꽃샘추위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있었잖아요. 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하도 기후 위기 때문에 이상한 기후를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네. 뭔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날씨가 이상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이제 원래 이상했다. 있었던 것들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식물 같은 경우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나무들이 이제 겨울을 날려고 겨울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잎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몸속에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이 얼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부동액 같은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몸속에서요. 네. 그래서 날이 아무리 추워도 나무가 얼어 죽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잘 있다가 봄이 되면은 이 나무들이 봄이 됐구나라고 느끼고 그걸로 준비를 해요. 그 봄이 된 걸 어떻게 아냐면 몸속에 이제 피토크롬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네. 그게 그 밤의 길이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색소거든요. 그게 이제 몸 그 모양이 이렇게 변하면서 하여튼 뭐 그렇게 측정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이제 봄이 왔다라는 거를 알고 봄에 맞춰서 이제 몸을 바꾸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뭐 요 정도 꽃샘추위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상치 않은 강력한 추위가 한 열흘 정도 왔다. 네. 그러면은 그 한겨울 추운 날씨도 잘 버텨내던 나무들이 네. 봄의 그 짧은 추위에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이미 겨울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마음을 놔버려서 우리도 이제 겨울에 추울 때 투투마도 딱 잘 차려입고 나가면 그래도 견딜만한데 봄에 좀 봄 왔다고 얇게 입고 나갔다가 추워지면 더 춥게 느껴지는 그쵸. 것처럼. 우리 집에 그런 사람 한 명 있어요. 아침마다 그래요? 얇게 입고 나가는 사람. 집집마다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말 안 듣는 분들. 네. 네. 그래서 그 나무들한테는 한겨울에 그 아주 매서운 추위보다 봄에 그 느닷없이 오는 추위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꽃샘추위가 예전에는 그래도 뭐 2월 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3월 말에 꽃샘추위가 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에 왔나요? 한 10년 전쯤에 네. 10년 전쯤에 이제 제가 한 15년 전쯤에 제가 온수라는 동네 살 때가 있었는데 거기 네. 바로 저 집 뒤에 산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맘때쯤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봄에 눈 구경하러 막 돌아다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특별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10년 전이니까 네. 이미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던 과정에서. 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꽃샘추위가 있으니까 이게 한 며칠 3, 4일 추운 거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열흘 동안 갑자기 강추위가 온다 봄에. 네. 그러면 나무들이 아마 못 견딜 거다. 이미 봄 준비를 하고 겨울옷을 다 벗은 상태여서 그런 거겠죠. 네. 그래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완연한 봄 날씨라고 하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동물들이 산란을 위해서 대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로드킬, 도로 위에서 죽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거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 마저 해주시면 두꺼비 얘기였나요? 네, 지난번에 이제 두꺼비 얘기를 좀 했었죠.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말에 인천의 계양산 아래쪽에서 두구두구 대작전이라는 두구두구 대작전? 예, 인천 녹색연합에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 로드킬 당하는 두꺼비를 구하는 대작전을 한번 펼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하는 일은 로드킬 당할 뻔한 두꺼비를 살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어디에 얼만큼 로드킬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자료화해서 네, 그거를 네. 이제 행정에 내 가지고 정책화 시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두꺼비의 로드킬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두꺼비들은 보통은 숲에 살아요. 숲에 사는데 알을 낳을 때 되면 숲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웅덩이나 저수지 같은 데로 내려와서 거기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 시기에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이동기에 이제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개구리 같은 애들 막 퍼쩍퍼쩍 뛰어다니잖아요. 두꺼비는 이렇게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두꺼비 가는 거 보면은 진짜 얘네들이 좀 잘 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애들이 아하. 느릿느릿 이렇게 네. 가고 또 이제 산란을 하고서 이제 올챙이가 이제 새끼 개구리로 이제 새끼 두꺼비가 되면은 걔네들이 이제 다시 또 산을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작아요. 거의 한 새끼 손톱 정도의 작은 크기라서 차에 치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밟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로드킬이라는 게 뭐 거의 1년 내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종들에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1년 내내 막 그런 걸 신경 쓰고 다니기는 힘들더라도 네. 특별히 이런 종류의 그 종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 많은 지역들 많은 시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두구두구 대작전을 거기서 한 이유는 인천에서요. 네, 계양산이라는 숲이 있고 바로 아래쪽에 그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고 또 인천에 가면 나비공원이라고 있어요. 인천 나비공원도 두꺼비 산란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네. 거기도 공원 안에 저수지 같은 그 연못이 있고 바로 뒤에 이제 원적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연못이 있고 바로 근처에 산이나 숲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 두꺼비들의 이동이 잦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뉴스 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이걸 아예 행정에서 앞장서서 로드킬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두꺼비 얘기만 했는데 두꺼비뿐만 아니라 다른 고라니 같은 경우도 이제 봄철에 많이 로드킬을 당하고요. 로드킬을 특별히 좀 많이 당하는 개체도 있고 뭐 종도 있고 연령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좀 경험 많은 고라니 여기 가면 여기 차도 쌩쌩 다니고 조심해야겠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사를 해보면 네. 사고를 당한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의 그 절반 이상이 1년생 정도 된 어린 개체인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경험이 좀 부족한 거죠. 그렇구나. 새들도 이제 유리창이나 뭐 그렇죠. 그 유리창 투명하게 뚫린 줄 알고 와서 부딪히는 새들 그런데 있잖아요. 많이 부딪히잖아요. 뭐 모든 새들이 다 부딪히겠지만 특별히 텃새들보다 철새들이 많이 부딪히거든요. 거기 낯설게 네. 처음 온 새들이 많이 부딪힌다. 원래 거기 이제 많이 살던 애들은 그 네. 주변의 환경들을 잘 알고 주변 환경이 이제 변하는 과정들도 좀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한데 새로 오는 애들 특히나 올해 왔을 때는 작년에 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투명 방음벽 같은 게 생기고 생겼어요. 그 다음에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부딪힐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여름 철새들도 이제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는 때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동 시기가 새가 됐든 두꺼비가 됐든 뭐 고라니가 됐든 로드킬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선생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그 철새들이겠죠. 여기 투명 벽이 생긴지 모르고 와가지고 네. 철푸덕 부딪히다가 다치는 새가 생기는. 저는 한번 은행에서 이 유리문 열고 들어가는데 새가 부딪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거에 좋은 일은 아닌데 네. 그 새가 유리에 부딪혀서 죽은 걸 발견하고 되게 좋아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이거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무서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무섭습니다. 제가 인천 검단에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그 생태 탐방 도시에서의 생태 탐방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새로 생긴 육교 같은데 굉장히 얕은
그 유리로 투명 유리로 된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뭔가 부딪혔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편으로 가가지고 떨어진 새가 없나를 봤더니 거기 이제 곤줄박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좋았죠.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네. 뭐 아주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그 제가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상상한 대로 그렇게 부딪힌 새를 발견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게 굉장히 흔한 일이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곳을 잘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태 탐방을 오셨던 분들이 이제 예쁜 꽃과 나비와 이런 거를 보시러 막 오셔서 기분 좋게 다니시다가 제가 이제 죽은 곤줄박이를 이제 보여드렸죠. 예,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동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한 번쯤 이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미소를 짓고 계세요, 선생님. 네. 그 부딪혀서 죽은 곤줄박 얘기를 아니요, 좀 하시면서 회개합니다. 회개. 두렵습니다, 진짜. 정교학 님이 오늘 첫 곡 반세기가 지난 노래 같지 않아요. 자주 들렸던 노래인데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고요. 2863님은 새싹 문자 주셨어요. 8개월에 50견 치료를 이제 끝내도 되겠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장장 8개월. 오늘의 노래는 50견을 잘 이겨낸 저를 위한 축하의 노래처럼 들려서 기분이 짱입니다. 두 분 다 오늘 첫 곡 73년도에 발표됐던 거의 반세기가 뭐예요? 더 지났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근데 제 기억에도 이게 80년대 합창단, 중고등학교 합창단에서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음악 선생님의 애창곡이었는지. 네, 이번에도 그래서 조금 오래된 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최성용 작가님이랑 2부에서 곤줄박이 다음으로 또 로드킬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지는 갑작스러운 죽음은 뭔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을 개발해서 인간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비인간인 동물들은 터전을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에 더 많이 시달리게 된다고 하죠. 최성용 작가님과 길 위의 로드킬, 또 하늘과 물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로드킬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퀴즈 정답 맞춰야겠죠. 와,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정답과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역대급인데요. 오늘 봄을 상징하는 동물 이름 맞히기였습니다. 이 동물은 개구리목에 속하는 양서류예요. 겨울잠에서 일어나면 산란을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 인근 습지나 물 웅덩이에 알을 낳는데요. 우리나라 토종개구리 가운데 체구가 큰 편에 속한다고 해요. 껍껍껍 하고 운다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1번 맹꽁이, 2번 두꺼비. 작가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 두꺼비. 네, 제가 두꺼비가 이것도 두꺼비인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힌트 드릴 때. 0608님이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두꺼비 집 안에 있는 차단기를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 두꺼비라고 하네. 두꺼비는 뭔가 신비스럽고 보기 힘든 동물이 된 것 같아요 하셨는데 0608님은 우리가 놓쳤던 힌트를 하나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연천 농민회장 이석희님은 여름에 한두 번 보는 두꺼비는 보면 첫 느낌이 이상하지만 자세히 보면 왕의 자태입니다. 아하, 제가 왕의 자태인 것까진 모르겠고 첫 느낌은 이상했어요. 두꺼비 봤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면 왕의 자태입니다 하시는데 동화책에서도 보면 진짜 왕관을 쓴 양서류는 주로 두꺼비였던 것 같아요. 그림책들 보면. 이석희 회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3011님이 산 밑에서 텃밭 농사하는데요. 반 밑에 논 또 수로가 있어서 개구리와 뱀을 자주 봅니다. 두꺼비는 자주 못 보시나 봐요. 그렇게 얘기해요. 3011님은 텃밭 농사 하시면서 개구리나 봄을 자주 본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3616님, 아내가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합니다. 빵 당첨을 기다려봅니다. 아, 그래서 친환경 쌀 대신에 DMZ 미술관 쌀빵 세트 있을 때 퀴즈를 또 한번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윤나무님은 두꺼비 사진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의 자태라고 아까 이석희님이 그러셨는데 진짜 그렇네요. 멋진데요. 위에서 찍으니까. 그리고
6610님은 덤으로 오늘 내려온 고라니도 한번 보세요 하고 고라니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고라니도 이렇게 내려오면 고라니도 로드킬 당할 확률이 있는 거죠? 고라니가 대표적으로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동물인데요. 예. 이유가 또 있어요, 조금. 어떤 이유일까요? 우선은 고라니가 숲 안쪽 깊숙한 곳보다는 숲 가장자리에 많이 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도로를 논다고 생각을 해보면 도로를 하나 놓을 때마다 숲 가장자리가 하나씩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큰 숲을 잘라버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로 굉장히 고라니들이 멧돼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출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심성이 좀 덜하다라는 말도 있고. 고라니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고라니 사진 잘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6610님 고라니 사진 잘 보내주셨고, 선생님 이 노래 언제 부르셨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게요. 왜 그 모래놀이 할 때. 그렇죠. 이렇게 손 위에 두텁 올리면서 두꺼봐 두꺼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두꺼비집 내린다고. 네. 두꺼비집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작 아파트에서는 두꺼비 집이 없을 수 있죠. 아니 진짜 두꺼비집이요. 진짜 두꺼비 집? 진짜 두꺼비집. 두꺼비한테 막 집도 준다고 그러고 전기 모양도 그 두꺼비집이라고 하는데 두꺼비집이 어떻게 생겼으려나. 우리 주변에서 두꺼비를 직접 두꺼비는 보기 힘들다는 0391님이 새싹 문자로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제 손이 두꺼비처럼 두꺼워서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두꺼비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왠지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이 한참 짝짓기를 할 때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산 아래쪽에 있는 웅덩이나 이런 데 가시면 네. 큰 암컷 위에 이제 조그만 애들 올라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조금 지나면은 이제 새끼들 나오니까 네. 새끼들 보면 또 조금 더 귀엽겠죠. 아하. 예, 여기 한종혜 님이 두꺼비가 산에서 겨울잠을 잔다고요? 두꺼비, 개구리, 맹꽁이 비슷한데 어떻게 살아가는 줄은 몰랐네요.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고, 한동천 님은 어릴 때 시골에서는 많이 봤는데 두꺼비 지금은 보이지 않네요. 이게 생태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두꺼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의 집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두꺼비는 계속 거기서 사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양서류들이 사는 그 저지대 습지가 우리가 굉장히 개발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양서류들이 사는 공간이 없어졌죠. 예전에 비해서.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을 걔네들 두꺼비도 그렇고 맹꽁이도 그렇고 뭐 청개구리나 다 1년 내내 사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두꺼비가 봄의 상징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유는 봄철에 요즘에 많이 보이기 때문인데 그거는 요즘이 짝짓기철이기 때문이에요. 짝짓기철이요. 네. 보통은 다 이렇게 숲에서 살아요. 네. 그러다가 알을 낳을 때 우리가 눈에 좀 잘 보이는 우리와 가까운 웅덩이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봄에 보여서 이제 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아까 이 1번 맹꽁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장마철의 상징이거든요. 얘는. 맹꽁이는 장마철의 상징. 얘는 장마철에 그렇다, 진짜. 갑자기 생긴 웅덩이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네. 그래서 맹꽁이가 울면 장마철이에요. 이렇게 다 언제 산란하는가, 짝짓기를 하는 거하고 또 관련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두꺼봐 언제 불렀냐고 왜 여쭤봤냐면요. 오혜정님, 9589님은 이빨이 빠져서 지붕 위에 버릴 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노래도 불렀던 것 같아요. 까치 아닌가요? 저도 까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죠? 네, 이빨이 빠져서 지붕 위에 버릴 때 이 노래를 불렀다. 오혜정님의 말씀이고요. 정말 용인의 윤석효님. 오기 후야 정답 줄게 쌀을 다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용인의 윤석효님 작가님께 저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석효님. 그리고 1923님이 세상에 너무 예쁜 답을 보내주셨어요. 옆에 초등학생 아이가
두꺼비 하고 정답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퀴즈 들으면서 맞췄구나 옆에서. 그래요. 가족과 함께 맞히는 오늘의 기후의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로드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아, 줄일 수는 있을 줄일 수는 거고. 있다. 로드킬이 왜 일어나나를 그 생각을 해보면 음, 우리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들 이동을 하잖아요. 네. 다들 이제 자기 속도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는데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건을 만들어냈고 또 그것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넓은 길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로드킬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 기록에 의한 그 로드킬, 최초의 로드킬 이런 거 보면은 네. 1895년에 미국 네브래스카주 네. 여기에서 네브라스카. 기차에 세 대가 부딪혔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기차에 새 대가 와서 부딪혔다. 미국은 정말 큰 땅이고 넓은 땅인데 거기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이 새도 뭐 새 굉장히 잘 피할 것 같은데 네. 얘네들도 이제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면 지나는 차나 기차에 부딪히기도 하고 네. 또 새들도 새 나름대로 어떤 새는 높이 나르고 뭐 중간 높이 아주 낮게 나르는 새, 이렇게 새마다 또 나르는 그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상외로 또 차에 치이는 새들도 이제 많이 존재하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려면 좀 전에 이제 두꺼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 위치와 특정 시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시기에 굉장히 우리가 다들 조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뭐 작은 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그런 작업들도 좀 필요하겠고요. 로드킬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생태 통로 같은 거 떠오르잖아요. 생태 통로. 네, 생태 맞아요. 통로를 만들어서 뭐 고라니나 이런 애들이 부딪히는 걸 막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해 보면 생태 통로가 로드킬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울타리가 막아요. 울타리가요? 도로 옆에 그 동물들이 도로로 나오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설치를 해야 네. 그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지 않는 거고요. 그 대신에 그렇게 울타리만 계속 치면은 생태계가 너무 파편화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게 생태 생태 통로인 것이죠.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킬을 막기 위해서 생태 통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네. 생태 통로만 딱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구간들을 울타리를 잘 치고 얘네들이 생태 통로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장치 같은 것들도 해줘야 잘 된다. 마련을 해야겠죠. 그 말씀 듣다가 문득 궁금한 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잖아요. 노루나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동물들은 우리보다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날 것 같은데 여기 차가 움직이는데 여기 왜 갑자기 뛰어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들이 기본적으로는 생활 권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든 특히나 이제 먹이와 관련해서 걔가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구역이 필요한데 우리가 도로를 만들다 보면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편화되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도로를 건너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죠. 발생을 하는데 그 동물들이 무슨 교통 안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멈칫멈칫하다가 이제 그 길을 건널 때 치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물 특히나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넓게 이제 노출된 공간에 오래 있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출된 공간을 지나갈 때는 최대한 빨리 지나가려는 습성들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차 사이로 빨리 지나가다가 치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그런 경우는 사실 그 동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다니던 공간에 우리가 갑자기 가로질러서 도로를 낸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고 합니다. 에어 서플라이의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또 이어가 볼게요. 아까 한동천 님이 어릴 때 두꺼비 시골에선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인다고 생태계와 관련이 있을까요? 하니까 최승용 선생님이 우리가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을까요? 두꺼비 옆에 살다가? 라고 농담을 하셨는데 배혜권 님도 또 비슷한 문자 주셨어요. 이분이 농학과 공부를 하시거든요. 방송대에서.
오늘 출석 수업이 있어서 학교 가는 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골에서도 두꺼비 보기가 힘들어요. 개구리도 보기 힘들고요. 저는 농사 짓고 있는데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8, 90년도에는 많이 보였는데 이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일까요? 배혜권님은 수원에 계시니까 어떤가요, 선생님? 저는 그 기후 변화에게 모든 책임을 주는 그런 논의를 지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서류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보다도 우리가 그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경우가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도시개발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이거를 몰고 가다 보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양서류는 거의 사람이 없앤다. 우리의 개발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양서류 서식지가 사실 신도시 개발하기에 좋은 게 다른 데보다 땅값이 쌀 거고 약간 그 늪지나 시골 네. 농토 쪽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평지일 낮은 거고. 평지가 네. 어지간한 데는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땅의 대부분이 습지예요. 그 습지는 육지 습지이기도 하고 네. 갯벌과 같은 바다 습지이기도 하고 네, 그 네. 두 곳을 매립을 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죠. 아하. 여기 밀라노 3580님이 흥미로운 얘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지상 108.5m 높이에 있는 밀라노의 수호성인 성모 마리아상은 피레침 역할로 번개로부터 대성당과 밀라노를 보호하는 상징으로 1930년대부터 밀라노 시의 법으로 이 성모 마리아상보다 더 높은 건물은 짓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고층 건물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 반사 유리로 가득한 빌딩 아래 마천루 카페에 있다가 떨어진 새 벼락을 맞고 다시는 안 갑니다. 마천루 카페에 있다가 위에서 새가 떨어진 거군요. 너무 놀라서 직원에게 말했더니 쓰레바지랑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귀찮고 아무렇지 않게 죽은 새를 쓱 쓸어 담아 가는 걸 보고 정이 떨어졌어요. 새 유족 입장에선 어디에 항의할 수 있을까요? 아하, 이것도 그 고층 건물의 반사 유리들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거죠. 새들이 날아가다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마리 정도 충돌해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정말요? 네. 보통 이제 투명 방음벽이나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새가 하루에 2만 마리. 2만 마리요. 네. 아이고. 그러면 이 아까 우리가 로드킬 얘기했던 게 도로 위만이 아니라 하늘이나 바다에서도 벌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들의 길까지 막아설 줄이야 그런 생각을 잘 못했을 텐데, 오늘은 그 방음벽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도시에 방음벽이 없었어요. 아, 그렇다 진짜. 네,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그냥 살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차가 많지도 않았고 또. 네. 네. 근데 그 국내의 그 방음벽, 최초의 방음벽이 1979년에 생겼어요. 79년에요. 네. 이때 이제 처음 방음벽을 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시끄럽게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받아들이다가 이거를 세우면은 괜찮은가라고 해서 이제 여기저기 민원이 들어가게 되고 네. 방음벽 설치가 붐을 일어서 굉장히 많은 곳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네. 예전에 방음벽들이 또 문제가, 우리가 아까 도로가 그 생태계를 파편화시킨다고 했는데 네. 방음벽을 도로변에 세우면 도시도 파편화를 시키거든요. 아, 도시도 연결이 안 되고 끊기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도 끊기고 시각적으로도 끊기고. 끊기긴 해요. 그래서 네. 그 방음벽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래쪽이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고 네. 또 뭐 쓰레기가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음벽, 우리가 소음을 좀 막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했다가 그것이 이제 도시에서 오는 폐해가 많다 보니까 네. 생각하다가 이제 찾아낸 게 투명 방음벽인 거죠. 아, 시야를 가로막지 않으면서 방음은 되도록. 네, 투명 방음벽을 해놓으면 그래도 그 안쪽이 보이니까 그렇죠. 좀 우범지대나 이런 것은 조금 줄어들 수 막을 수 있겠다라고 있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옛날에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투명 방음벽이 한 90년대 이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시간 지나면 누렇게 변하고 막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예, 먼지 쌓이고 때 타고 아,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네.
굉장히 투명도가 잘 유지되는 아. 유리나 아크릴 종류의 투명 유리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드킬이 더 많이 그 유리창에 방음벽에 투명하니까 이제 부딪히는 새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예전에는 이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새 그림을 그 맹금류의 그림을 붙였다가 이제 그게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점을 박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좀 답답하다거나 우리 뭐 시끄럽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것들이 이제 새를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된 건데 네.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싶은 거는 조금이라도 새들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맹금류 스티커 붙일 때도 그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에 새가 많이 부딪혀요. 그럼 여기에다가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런 그 뭐 편지도 보내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요즘에 이제 다시 그 점을 찍는 스티커를 붙이는 일들을 시민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새 유리 충돌 방지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그런 시도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어쨌든 새들이 죽는 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네, 생태 통로 만드는 것도 예전에는 없었다가 네. 80년대에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 수천 개가 있고요. 네. 그 어도 같은 경우도 어도요? 네. 그럼 물속에서도 지금 뭐 때문에 부딪혀서 물고기들이 죽나요? 보 같은 거를 설치를 하면 그 물고기 이동이 막히잖아요. 네. 그 물길도 이제 파편화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특히나 이제 물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류들 같은 경우에 특히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어릴 때 살다가 알을 낳으러 이렇게 올라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막히니까 어도를 이제 놓게 돼서 그들이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그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은 한 5천 개 이상의 어도가 생긴 건가요? 생겼는데 잘 다닐지는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뱀장어나 물고기들이 이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도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 노력이 이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까지도 이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몇 개 설치했어 정도로 이제 끝이 나게 되면 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장애물을 설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장애물인데 우리는 길을 만들어준다고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 네. 아하.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늪지, 평지와 산을 오가면서 산란하는 양서류, 다들 또 뭐 고라니, 사슴, 그 우리가 빨리 움직이려고 만드는 도로나 투명 방음벽이나 보나 여러 가지가 동물들의 길을 갑자기 끊어버린다거나 가로막으면서 이제 이런 로드킬이 생긴다는 건데요. 오늘 선생님은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선생님은 이때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법이요? 네. 일부러 1분 남았을 때 여쭤봤어요.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좀 면밀한 조사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것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려면 그 지역에 어떤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잘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런 생태 통로라든가 어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표준형처럼 일괄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설치는 설치대로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드리고 효과는 없고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있죠. 길을 막을 수 있다.
그래요. 오늘 최성영 작가님과 하늘, 땅, 물의 동물들 로드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4월에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